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플레이어를 딱 선택을 했을 적에 인스펙터 창 쪽에 있는 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에 있는 포지션의 x, y, z의 값이 바뀌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C# 스크립트에서 요거를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move C# 스크립트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코드로 와요. 자, 일단 디버그는 찍혔어요. 그럼 이 아래에서 그 디버그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뭐라면. 자, 물어봐요. 일단은 먼저 오른쪽 왼쪽 가는 걸 해볼게요. 만약에 xx의 값이 넣는 같다, 1과 같다 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요. 자, 1과 같다라는 거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벡터 값을 줘요. 벡터 3의 라이트 값을 줘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0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얘가 실행이 안 되니까 안 움직이겠죠. 자, 근데 오른쪽 화살표 키를 딱 눌렀을 때 1인데 왼쪽 화살표 키를 딱 눌러볼게요. 자, 또 물어봐요. 만약에 xx가 넣는 같다, 빼기라고 같다 라면 중괄호 중괄호 닫아요.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이라는 이동이라든지 회전이라든가 스케일 관련하는 컴포넌트에서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 3 값에 레프트를 줘요.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같다, 왼쪽 같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코드 값을 줬으면은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컨트롤 S로 저장을 한 다음에요. 컨트롤 S 저장을 해요. 컨트롤 S로. 그 다음에 Alt 탭 유니티로 돌아가요. 자, 이미 요 move C# 스크립트는 플레이어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그냥 해서 키를 눌러보면 알겠죠. 자, 플레이 딱 해볼게요. 했더니 오른쪽 왼쪽으로 가네요. 근데 엄청 빠르다, 속도가. 이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네요. 자, 이건 키가 눌리자마자 쫙쫙 움직이네요. 자, 오른쪽 왼쪽은 잘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앞쪽, 그러니까 위쪽 화살표 키와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적에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제 앞과 뒤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는 위쪽 화살표 키와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move C# 스크립트로 가서 자, 여기에서 엔터를 치고 뭐 똑같죠, 뭐. 이번엔 ZZ의 값인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자, 물어봐요. 만약에 ZZ가 넣는 같다, 1과 같다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요. 자,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벡터 3 값에 그러니까 1이면은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화살표 킨 거죠. 앞이니까는 업의 방향을 줘요. 업의 방향을 주면 안 된다. 포워드 방향이다. 업 하면은 위로 올라가죠. 예, 앞으로 가야 되니까 포워드. 점하고 포워드 방향을 줘요. 그리고 ZZ가 이제 빼기 1이 리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물어봐요. 만약에 ZZ가 넣는 같다, 빼기 1과 같다 라면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요. 자,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의 벡터 3 값에 빼기죠. 빼기 값을 딱 주게 되면은 이제 앞과 뒤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호리진탈과 이제 버티컬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선 어느 한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지를 가지고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를에다가 벡터 방향을 주고 그걸로 움직이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다 타이핑이 되면은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Alt 탭으로 유니티로 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로딩이 되고 플레이. 자, 앞하고 뒤하고 이제 잘 움직이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빨라요. 이거는 그 뭐냐, 그 방금 이제 벡터 값에다가
타임의 데이터 타임이라는 이제 기준값을 좀 곱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움직이는 게 조금 부드러워질 거예요. 자, 플레이를 멈추고 다시 move C# 스크립트를 가서 자, 여기에다가 그 뭐냐 라이트, 레프트, 포워드, 백에다가 여기다 곱해줄게요. 곱해주는데 뭘 곱해주냐? 타임의 데이터 타임을 딱 곱해주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가지고 한번 해준 다음에 타임의 데이터 타임에 요게 이제 장치 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셀러런 컴퓨터와 그 다음에 어떤 슈퍼 컴퓨터가 서로 뭐 게임 같은 걸 한다고 하겠죠. 이게 서로의 성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선 어떤 이제 비슷한 어떤 이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레프트에도 붙여넣기, 포워드에도 붙여넣기, 백에도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우리가 보기가 좀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컨트롤 S로 저장하고 Alt 탭으로 유니티로 가요. 한번 플레이했을 적에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해요. 오, 엄청 느려요. 근데 아까 전보다는 좀 느리긴 한데 엄청 느려요. 자, 기준값이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방향에다 기준값을 줬더니만은 너무 느려서 잘 안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피드를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플레이를 멈추고 다시 무브 C# 스크립트로 가서 자, 스피드를 주려고 했더니만은 이제 스피드 같은 거는 변하는 값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다가 클래스 바로 아래쪽에 함수 바깥쪽에다가 전역 변수를 하나를 만들게요. 공간을 좀 만들고 자, 퍼블릭으로 공개를 해요. 자, 유니티 쪽에서 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플로트형을 주죠.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스피드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10.0f 정도의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스피드를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타임의 데이터 타임에다가 곱한 것처럼 쭉 내려가서 업데이트 문에 그 각 키를 누르는 데에다가 자, 위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xx축이 xx가 1일 경우에 타임의 데이터 타임에다가 뒤에다가 곱하기 스피드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곱하기하고 스피드를 또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컨트롤 C로 카피한 다음에 나머지 에도 이렇게 갖다가 붙여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피드가 이제 더 추가가 된 거죠. 10의 속도가. 컨트롤 S로 저장한 다음에 Alt 탭으로 유니티로 가서 한번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자, 플레이 딱 해보면 아까 전 모델은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자, 뭐 이 정도면은 뭐 움직이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위, 아래, 오른쪽,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적에 이 플레이어가 이제 여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만약에 속도를 좀 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스피드를 퍼블릭으로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하이라키 창에서 플레이어를 딱 선택하게 되면 move C# 스크립트 그 move 스크립트 컴포넌트의 스피드라는 값이 딱 보여요. 그럼 여기 값이 10이 아니라 2배 빠르게 20을 주고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스피드가 20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스피드가 좀 더 빨라졌어요. 아까 전보다 2배가 빨라졌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면서 각 같은 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플레이어가 3D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move C#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본 거죠.